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이며 오늘 남해안으로 상륙한 뒤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남해안과 영동에 200mm 이상의 큰 비가 오고 초속 30m의 돌풍도 불어 남해안 저지대 침수 피해도 우려됩니다. 한국의 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줄줄이 고배를 마시며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임상 시험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추락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이 연구 개발을 주도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융합형 공동연구법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수한 기술과 자금, 인력이 갖춰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강소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오늘 남해안에 상륙한 뒤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보여 비바람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8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원형의 구름대가 뚜렷해졌습니다. 크기는 소형이지만 중간 강도 세기까지 발달한 겁니다. 태풍은 한반도로 오기 전 일본 규슈에 잠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강도가 조금 약해진 후 우리나라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내륙을 관통해 속초 부근 동해로 진출하겠습니다. 따라서 전국 대부분 지방이 태풍 영향권에 드는 가운데 영남과 영동, 충북은 태풍 진로의 오른쪽 위험 반원에 들어 비바람 피해가 우려됩니다. 태풍이 접근해오는 6일 오후에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바람이 시작되어 7일 새벽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경상 해안과 강원 영동은 시간당 2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고 영남 해안과 영동에 200mm 이상의 큰 비가 오고 나무가 부러질 수 있는 초속 30m의 돌풍도 불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안 저지대는 침수 피해도 우려됩니다. 8호 태풍의 뒤를 이어 9호 태풍 레끼마도 경계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기상청은 이 태풍이 슈퍼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타이완까지 올라온 뒤 진로가 무척 유동적이라며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희두입니다. 지난 6월에 이어 7월도 전 세계에 걸쳐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됐다고 유럽연합 기후변화 담당 기구가 밝혔습니다. 이후 집행이사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는 자료를 내고 올해 7월에 전 세계 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가장 더웠던 7월은 전 지구적으로 엘니뇨가 발생했던 2016년 7월이었으나 올해 7월 기온은 이때보다 약간 더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고 이 기구는 밝혔습니다. 이 기구의 장노엘 태포 대표는 7월은 통상 지구상에서 1년 중 가장 더운 달이지만 자료를 보면 올해 7월이 전 세계적으로 간발의 차이로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되고 있고 지구 온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 이 기록은 잇따라 깨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구는 앞서 지난 6월도 100여 년 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6월 날씨로는 가장 더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는 등 찜통 더위가 절정에 이르면서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한낮엔 작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보수공사가 한창인 서울 성산대교 남단입니다. 준공기한이 빠듯한데도 작업자가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의 수은주가 최고 38도까지 치솟으면서 오후 작업을 중지한 겁니다. 37도 이상으로 저희가 근로자 건강을 위해 작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땡볕에도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공사 현장도 있기 마련. 온몸이 후끈거리는 날씨에 간이 승강기를 타고 쉴 틈 없이 건물을 오르내립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온이 35도를 넘기면 야외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권고에 지나지 않아 잘 지켜지지 않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물량 압박이 심한 집배원도 더위와 싸우며 하루를 보내긴 마찬가지입니다. 바깥 온도는 이미 34도를 넘어섰지만 배달 물량은 350개나 남아 있습니다. 빡빡한 배달 시간에 맞추려고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길 20분째.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직접 챙겨온 얼음물을 들이켜도 한껏 달아오른 열기를 달래긴 역부족입니다.
밖에서 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루 종일 물을 1리터, 2리터를 먹어도 소변을 한 번 안 봐요. 그만큼 이제 땀을 많이 해요. 불볕더위에 자리를 지키는 건 노점 상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해를 피해 늦은 오후부터 장사를 시작했지만 20분도 지나지 않아 땀이 뚝뚝 흐릅니다.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에도 의지할 건 작은 손선풍기뿐입니다. 여기 앞에가 화장실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머리 헹구고 여름철에 이제 장사 좀 쉬면서 생활하고 그래야 되는데 많이 못 벌어나가지고. 올해 들어 지난달 22일까지 온열 질환으로 신고한 야외 노동자만 97명. 생업전선에서 무더위에 그대로 노출된 노동자들의 고충은 깊어만 갑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내 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줄줄이 고배를 마시면서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임상 시험을 통해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바이오 산업에 잇따른 악재가 겹치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코롱생명과학의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 사태, 신약 후보 물질의 글로벌 임상 3상 실패가 이어졌습니다. HLB의 리보세라닙은 임상 3상 목표치에 미달했고 신라젠의 팩사백은 말기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임상 3상을 조기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후보 물질 확보부터 출시까지 신약 개발의 높은 벽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글래스 실링, 유리 천장이 저는 존재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신약 개발을 위한 도전은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팩사백과 표적 항암제를 병용하기보다 면역 관문 억제제와 병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리 제네론사와 함께 신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임상이 진행되고 있고 대장암은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방암과 두경부암, 간전이 암종에 대해서도 글로벌 제약사의 면역 항암제를 함께 투여하는 병용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임상시험을 통해 우수한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추락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안구 표면의 구조는 물론 눈의 깜빡임까지 그대로 옮긴 장기칩이 개발됐습니다. 미 펜실베니아대 허동훈 교수팀은 안구 표면을 구성하는 각막과 결막, 그 위에 눈물층까지 재현한 블링킹 아이오너 칩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3D 프린터로 콘택트 렌즈 모양의 고분자 배양 틀을 만들고 여기에 각막과 결막 구성 세포를 배양해 안구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이드로젤을 이용해 인공 눈꺼풀을 만들고 칩 안에 인공 눈물이 담긴 미세 채널을 만들어 눈꺼풀을 깜빡일 때마다 자동으로 눈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연구팀은 동물 실험 대신 약물 독성을 시험하는 것은 물론 안구 질환의 기전을 연구하는 데도 이 장기칩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신에 실렸습니다. 지난 2009년 대전에 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조성된 뒤 3년 후 주변 지역인 천안과 세종, 청주 등 3곳이 추가로 기능지구로 지정됐는데요. 기업이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융합형 공동연구법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반도체 성능과 신뢰성 등을 검사하는 장비 생산 전문 기업입니다. 메모리 분야 테스트와 불량 원인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학 비즈니스 벨트 기능지구에서 공동 연구법인을 설립한 지 2년 만에 세계 최초로 제4세대 반도체 검사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우수한 기술, 그리고 자금, 그리고 인력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삼박자가 잘 만들어졌을 때 이제 차별화된 제품이 되는데요. 연구법인은 이러한 삼박자를 골고루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연구 공동법인이 지난 4년 동안 지원받은 금액은 모두 18억여 원. 공동 연구 사업을 통해 2017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올해는 240억 원대의 매출이 예상됩니다.
산학연이 힘을 모아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과학벨트 기능기구가 강소기업을 키우는 새로운 거점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술을 지원한 지역대학 학생 40여 명을 직접 고용해 일자리 창출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또 필요한 기업들을 매칭시켜주는 그런 그 장소로서 활용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네트워킹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해서 기술의 교류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이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지역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함께 상생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정보통신기술 제품 총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 상반기 일본 ICT 제품의 수입액이 48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4%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국가 가운데 일본 수입액의 비중도 9%로 지난해 한 해 10.2%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월부터 6월까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수출한 ICT 제품 총액은 20억 2,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감소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ICT 분야에서 일본 제품의 수입과 대일본 수출이 감소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이런 현상은 더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시멘트 원료로 쓰이는 일본산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사 강화가 이뤄지면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사실상 첫 대응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선욱 기자입니다. 일본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인 석탄재는 2017년 기준 1,280만 톤입니다. 이 가운데 10%가량을 한국 시멘트 회사들이 수입해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본산 석탄재에 대해 방사능과 중금속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 폐기물 수입 관리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부분 검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수조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부는 그러나 아직 시기나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수입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검사 강화가 실행되면 일본산 석탄재 수입이 줄어들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일본의 방사능 문제를 세계에 알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시멘트 업계에 미치는 영향, 일본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할 가능성 등을 검토해 검사 강화 여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우리 몸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갑상샘인데요. 갑상샘은 요오드를 이용해서 갑상샘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이 호르몬은 몸의 체온을 유지하고 대사량 조절을 통해 신체 내 모든 기관의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호르몬이 과다하거나 부족하게 되면 갑상샘 항진증, 또 저하증이 발생합니다. 오늘 사이언스 투데이 내몸 보고서에서는 갑상샘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